편의점 냉동고 앞에 서 있는 초등학생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메로나 월드콘을 집어들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서로 빼앗듯 집어드는 건 초록색 혀 모양의 낯선 아이스크림. 메롱바 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는 목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립니다. 출시 2개월 만에 500만 개 판매. GS25 역사상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을 세운 이 아이스크림의 정체, 바로 중국산입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이거 드셔보셨나요? 녹으면 젤리처럼 변해서 혓바닥 모양이 되는 그 아이스크림 말이에요. 안 드셔봤다면 지금 한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스크림 시장을 지배해온 월드콘, 메로나 같은 국산 아이스크림들이 밀려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뜻밖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중국산 아이스바가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현상의 배경부터 인기 요인, 그리고 숨겨진 논란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아이스크림 대전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의 역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롯데푸드, 현 롯데웰푸드가 3강 하드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됐죠. 그 후 1970년 브라보콘, 1992년 메로나가 등장하면서 한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져 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약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시장 규모는 2015년 2조 330억 원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출산으로 주소비층인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848만 명이던 17세 이하 인구가 2021년에는 748만 명으로 100만 명이나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등장했어요. 바로 중국산 아이스크림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약 1835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씩 성장해왔죠. 중국 기업들은 이 성장 동력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산 아이스바는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메롱바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이럴입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한국에 정식 수입되기 전부터 유튜브와 틱톡에서 화제가 됐어요. 녹으면 젤리가 된다, 혓바닥 모양이 된다는 독특한 특성이 숏폼 콘텐츠의 완벽한 소재가 된 거죠. 프로즌 소르베라는 또 다른 중국산 아이스크림은 SNS 숏폼 영상에서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과일 모양을 그대로 본뜬 비주얼이 시각적 재미를 극대화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Z세대는 먹는 것보다 찍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산 아이스크림들은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녹이나 챌린지 영상들이 쏟아지면서 안 먹어본 초등학생이 없을 정도로 유행이 확산됐습니다. 편의점 5군데를 돌아다녀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품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여러분, 기존 아이스크림의 가장 큰 불편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녹으면 흘러내린다는 거죠. 메롱바는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녹아도 액체가 되지 않고 젤리 형태로 변해요. 축 늘어진 혀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이에요. 아이들은 먹는 것 자체보다 녹는 과정을 지켜보고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학부모들도 먹다 보면 금세 녹는 기존 아이스크림에 비해 안 흘러서 좋다는 실용적인 이유로 호응했고요. 1990년대 중국에서 출시되어 중국 3040세대에게는 추억의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던 제품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한국 Z세대에게 핫템으로 떠오른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메롱바의 가격은 개당 1,500원입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5,000원을 훌쩍 넘기는 시대에 1,500원이면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금액이죠.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을 보면 소비자의 70.9%가 3에서 10위안, 약 600원에서 2,000원 가격대를 선호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량 생산 체계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 가격 경쟁력이 그대로 한국 시장에도 적용된 겁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가 출시된 후 GS-ECU의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율은 약 57%에 달했습니다. 바타입 아이스크림 매출은 무려 139.3%나 뛰었어요. 가격 부담이 적으니 호기심에 한번 사보자는 소비자들이 대거 유입된 거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메롱베는 황색 제4호, 청색 제1호, 적색 제40호 같은 타르게 식용색소가 들어갑니다. 이 색소들은 석탄타르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합성된 거예요. 문제는 국제적인 규제 동향입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황색 4호를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하고 있고 청색 1호는 어린이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27년부터 타르 색소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7년 말까지 공립학교 급식에서 관련 인공색소가 포함된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현재 이 색소들은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일 섭취 허용량 기준치 이하여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메롱바를 먹고 난 후 아이 혓바닥과 입 주변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아이스크림 막대기까지 물들 정도인데 아이들 먹이기 걱정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어요.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타르 색소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성분이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중국산 아이스크림을 사 먹이는 게 불안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국산 여부나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식용색소류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어요.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각 색소의 안전성과 사용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간식류가 인기를 끌며 색소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상황도 무관하지 않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결국 메롱바 열풍이 정부 정책까지 바꾸고 있는 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의 규제 강화 소식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알려지면 학부모들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들 건강은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GS-25를 불매합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죠. 반대로 새로운 중국산 제품들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프로즌 소르베, 젤롱바 같은 후속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도 중국산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SNS 바이럴 효과가 유지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국산 아이스크림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혜태제과의 시모나바 밤바처럼 히트곡 밤양갱, 인기에 편승한 신제품 출시로 63%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도 있거든요. 차별화된 맛과 안전한 성분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글로벌 경쟁 시대,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고 동시에 더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산 아이스바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배경, 3가지 핵심 요인, 그리고 안전성 논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SNS의 힘, 독특한 경험, 합리적인 가격, 이 3가지가 중국산 아이스바 열풍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르 색소 논란이라는 큰 숙제도 남아있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메롱바를 드셔보셨나요? 드셔봤다면 어떠셨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재밌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성분 논란이 있어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